3천만 명 이상이 가입한 카카오티 택시 앱의 운영회사인 카카오페이가 분식 회계 의혹으로 금감원의 감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가 조작 혐의 인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예솔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일입니다. 지난주에요. 카카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서 카카오 이 PC에서 모바일로 오는 시점에 카카오가 어떤 영향을 줬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봤거든요. 사실 카카오 하면 우리 모두 다 떠올리듯이 카카오톡 먹통 사태 얘기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이게 독과점의 가장 큰 피해라고요? 지난번에 먹통됐을 때 어떤 게 제일 불편하셨어요? 일단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전달이 안 되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제일 답답했던 게 이제 알았어요. 내가 나인 거를 증명해 줄 수 있는 존재가 네. 우리 가족들이 아니고 네. 카카오구나. 웬만한 사이트나 뭐나 이런 것들이 다 간편 인증이 카카오로 돼 있어. 국내에서 저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카카오밖에 없더라고요. 정말 충성 고객이네요. 저는 뭐 등본도 카카오로 떼니까 그 말인 즉슨 뭐냐면 네. 이걸 락인 효과라고 하죠. 네. 이것이 없이는 너무 이제 여기에 대한 의존성이 크다 네, 보니까 독점 시장 혹은 과점 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제 상황들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카카오라는 메신저에서의 쓰는 툴들이 나한테 친숙한 거야. 그게 카카오가 다른 것들을 해도 그게 되게 편하고 친하게 다가와져요. 네,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 편리함 때문에 네. 그 편리함이 결국은 메신저 기반에서 그리고 결국은 보면 사람 간의 그것들을 쉽게 할 수 있는 그 편리한 툴들을 가지고 있는 걸로 해서 엄청난 지배력을 가지게 된 거죠. 다른 대체제보다도 얘가 너무 편하니까 네. 그걸 쓸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높은 거죠. 지금 선불 결제 시장에서 카카오페이가 5천억이 넘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스타벅스 그 1,000억 넘는다고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네. 카카오페이가 5천억이 넘는 거 보고 정말 스타벅스보다 높은 거예요? 높아요. 우리나라 1위예요. 와. 그러니까 이게 5천억이면 유동성이 어마어마한 와, 거지. 정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갖고 있는데 미리 물건도 안 사고 돈부터 낸 거잖아. 얼마나 좋아. 저도 그중 한 명인 것 같긴 한데. 카카오페이.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오느냐? 누구한테 보내기도 쉽고 선물 보내기도 쉽고 하니까 그 처음에 영리하게 메신저를 좀 넘어서 사람들 간에 인증하고 사람들 간의 관계들을 쉽게 할 수 있다, 소통할 수 있다라는 그 조금의 더 아이템들을 더해서 이게 금융까지 넘어온 거죠. 그래서 진짜 전형적으로 영리하게 빅테크 기업에서 자리를 잘 잡은 사례죠. 그리고 이번 리크 사태 중에서 택시 부분도 좀 있다고 해요. 맞아요. 이것도 카카오 택시 독과점 문제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죠? 예솔 아나운서는 그 경험 없으시죠? 콜택시를 써본 경험이 없으시죠? 콜택시요? 전화해서 지금 저 여기 어. 있는데요. 와주시겠어요? 한 번도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대체한 거지. 네. 아마 콜택시 시장은 다 이제 콜택시 회사들은 그때 사라져 버렸을 거예요. 아마 뭐 나비콜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예전에. 그러니까 이제 카카오는 너무 편하게 그것들을 다 대체해 준 거지. 근데 그게 이미 기존에 있던 스마트폰이라는 디바이스가 모든 사람들한테 있고 또 카카오가 카카오 지도, 다음 지도라는 기존에 또 시스템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손쉽게 가지 않았을까. 근데 타다는 정면으로 기존에 있던 운송업체, 택시업체와 대체되는 대립되는 게 있었기 때문에 기존 산업에 엄청난 저항을 받았지만 카카오는 영리하게도 보완하는 업체였어요. 어떤 식으로 보완했죠? 그러니까 택시 업체들의 기존 서비스는 그대로 놔두고 택시 업체들과 승객을 연결시켜주는 것만 했으니까 문제될 게 없었던 거죠. 편리함만 더해준 거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도 카카오 택시 많이 쓰고 택시 운송업체, 택시 기사님들도 카카오 많이 가입하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왜 문제가 생기죠? 이제 사실상 드러난 부분은 이제 그 분식회계였던 것. 네. 택시 가맹업체와 이중 계약을 체결해서 매출 부풀리는. 그러니까 카카오 그 모빌리티 자사의 이제 성과를 좀 좋게 하기 위해서 분식회계했던 거. 또 하나는 이제 그 특정 이제 택시한테 이제 호출을 좀 몰아줬다. 이제 그런 이슈들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감 몰아주기 해서 이제 불공정거래에 대해서 이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금 조사하고 있고 앞에 얘기했던 분식회계는 이제 회계 관련된 부분이니까 이제 금감원에서 조사하고 있고. 네.
디스크 사태를 좀 살펴봤는데 이게 뭐 과하다는 인식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대책 방안을 저는 뭐 내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문매를 맞고 이 국민들의 인식이 좋아지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이제 기업의 업력에 좀 한계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네. 무슨 말이냐면 맥도날드는 네. 맥도날드는 정말 뭐 커피컵에도 이거 화상을 주의하세요. 뚜껑 열지 마세요. 네. 바닥이 미끄러우니까 매장에서는 바닥이 미끄러우니 조심하세요. 그러고 이제 경고판 다 세워놓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뭐 민원과 소송과 이런 것들 하면서 탄탄해진 거지. 그리고 대기업이면 이런 것들도 조심하고 또 이런 것들은 또 사회적으로 환원해야 되고 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또 우리가 더 또 앞장서야 네. 돼라는 것들에 대해서 좀 다져졌고 거기에 대한 인식들도 많았는데 카카오는 아무래도 급격히 성장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선 준비할 시간도 없었고 많이 노력을 하셨겠지만 그래도 기존에 이렇게 업력을 가지고 시간들이 쌓이면서 했던 기업에 비해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런 것들이 이제 카카오를 좀 탄탄하게 만드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봐도 될까요? 어떻게 보면 그게 성장통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급격히 성장한 IT 회사들에서는 어쩔 수 없이 가지게 되는 한계, 문제점, 어려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한국도 경제가 막 급격히 성장했는데 거기에 문화와 여러 가지의 다른 그 정치적인 것들이 더 뒤따라 그러니까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처럼 카카오도 좀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이 이슈에 대해서 이제 경영진을 물갈이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보다 좀 더 현실적인 방안은 없을까요? 또 사실 상당 부분은 많이 전문 경영인 체제로 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스타트업이다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뭐 비교적 규모가 작았던 IT 업체로 시작했고 네. 거기에 창업 공신들이 이제 지금에 와서는 많이 올라왔는데 제가 좀 너무 과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네. 있겠지만은 뭐 이건 일반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이건 역사적으로 봐도 창업 공신들은 제너럴리스트예요. 뭐 IT로 시작하고 뭐 했지만 이제 회사 커지면서 이것 뭐 재무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다 했던 사람들이야. 그때그때 자기 전공과 상관없이 그때그때 회사에 필요한 일들을 그냥 그때그때 열심히 하면서 돕고 하면서 이것저것 다 해본 사람들이에요. 근데 회사가 충분히 크고 많이 커져 있으면 이제는 그 해당 분야의 각 분야의 스페셜리스트들을 데려와야죠. 사실은 이제 특히 내수에 있어서 또 우리 사회에 있어서 영향력을 따지자면 10위 못지않은 등수, 지금 뭐 시가총액 17위로 밀렸다고 하지만 더 높은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기업이 됐고 그렇게 중요한 기업이 됐고 또 그렇게 큰 기업이 됐으니까 전문성이 있는 분들로 더 많이 쇄신하는 것들을 그런 실제적인 필요도 있을 거고 또 지금 대외적인 상황들이 그렇다 보니까 그런 쇄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들도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준법위원 그렇게 만들고 시스템들 만들어가는 것들은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사님 오늘 이제 카카오 마무리하는 날인데 어떠셨어요? 저도 그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전 세계 어디를 내놔도 이렇게 IT 업체들이, 신생 IT 업체들이 여러 가지 그 자기들이 갖고 있는 핵심 역량들을 가지고 금융으로, 유통으로, 또 운송으로 이렇게 잘 자리매김한 기업들도 흔치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또 너무 문어발식이다 뭐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모델들을 잘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자원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효율성도 많이 증대시키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도 만들어내고 또 이익도 만들어냈던 만큼 그 성장통들을 잘 이겨내서 또 다른 좀 좋은 본이 되는 기업으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주제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